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렇게 돼 있죠. 온라인 경력 신고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및 자격 기준 나오죠. 자격 기준 보시면 보조 유지 관리자도 있네요. 연면적에 따라서 또는 여기 보시면 6만 제곱 이상 건축물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죠. 3,000세대면 규모가 크죠. 책임, 특급 유지관리자, 보조관리자 이렇게 3명 이렇게 돼 있고요. 법이 이제 시행이 얼마 안 돼서 유예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4월 17일까지 이렇게 선임해야 되는데 아직 자치단체라던데 이런 데서는 이제 아직 사람을 못 구하고 하다 보니까 유예 기간이 좀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 전기를 하시다가 기술사가 좀 벅차시면 한 단계 우리가 바로 뭐 갈 수 있는 게 다른 기사 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본 경험이 있고 이공계에서 전기기사가 그래도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자격증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기계과 고등학교의 기계과를 만약에 실업계에서 가더라도 기계과보다는 전기과가 내신 성적을 높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과 출신이고 기계과에서 이제 전문대를 이제 산업설비학과 갔다가 이제 산업설비학과에서 보일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에 플러스 1년이라는 사회 경력으로 해서 전기기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전기기사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보일러라든지 공동행동이라든지 뭐 다른 뭐 산업기사의 이런 기기유지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산업기사를 보면 건축설비가 있고요. 제가 점을 찍어 드릴게요. 배관이 있고 건설기계설비, 공존행동기계, 응접, 에너지 그래서 둘리 6 그죠?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산업기사 그죠? 여기죠? 하나 둘셋넷 다섯 6개네요. 6개. 이제 기사는 7개가 되겠네요. 일반 기계가 하나 더 있죠? 나머지는 여기 설비 보존이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6 기사는 7개. 그리고 산업기사는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6개. 뭐가 다르지? 설비 보존. 하나 둘셋넷 다섯 7개.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생긴 거는 2개가 더 생겼는데 배관이 여기는 빠졌네요. 기사에서는 배관이 없다. 그죠? 배관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산업기사로 갈지 기사로 딱 할지 최종 목표가 뭐 어느 기술사든 전기든 기계든 자기가 취득하고자 한 게 있으면 물론 전기기사로 무제한이신 분들은 아니면 산업기사든 무제한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기술사 가기 전에 너무 복잡하다 이럴 때는 기계유지관리자를 하나 따서 어디에 뭐 소장급으로 계시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요즘 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같은 경우는 공존행동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리고 뭐 보일러 열원 그리고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런 엘리베이터 관계도 그리고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이걸 어느 정도씩 조금은 나와요. 조금 뭐 0.01%를 해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셔도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면 막바로 기술사 최연소로 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구독자는 또는 보시는 유튜버를 구독하시는 분 또는 유튜버를 지금 보시는 분들의 역량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기 유지관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나는
기능장을 딱 했어. 그리고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있고요. 기술사는 건축 기계 설비, 기계, 건설 기계, 공존행동 기계, 산업 기계 설비, 용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게 기계유지 관리자의 그 수첩이 나올 수 있는 자격 그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급별. 그리고 이제 경력은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은 뭐 취득 전이냐 취득 후냐 이런 것도 전기 쪽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겠죠. 이제 취업을 하려면은 자격증을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경력이 얼마면 수첩을 내가 중급을 받았든 고급을 받았든 특급을 받았든 어떻게 되는지 사용 용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그 산업기사를 먼저 보자고요.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는 예. 보시면 뭐 5년 이상에서 신규 교육 기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자격증이 보시면은 민간 자격 이건 관련 자격증이네. 그죠? 민간 자격증, 인정 자격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거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면 정밀증정, 생산자동화, 판금재관, 소음진동,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실무 교육 이수가 돼야 된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산업기사의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 설비, 공정행도, 용접, 에너지 관리 이렇게 돼 있죠. 기능사는 밑에 있고요. 이왕이면 산업기사 이상을 따야 이제 이게 중급, 고급으로, 특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뭐 실무 경력은 없어도 되죠. 예, 교육 없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 설비, 공존행동기계, 용접, 에너지 관리를 취득한 뒤에 경력 7년. 만약에 이전 경력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협회에서 전화하게 되면 이제 뭐 경력으로 인정될 만한 서류를 송달하라고 하실 거예요. 좀 까다롭습니다. 사업자는 원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도 대한기계설비협회 홈페이지에 양식으로 그, 근무하셨던 회사의 대표 직인을 원본으로 찍어서 이게 칼라도 안 됩니다. 팩스 칼라도 안 돼요. 원본입니다. 원본으로 해서 이제 우편으로 본사에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기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까지 이렇게 돼 있죠. 경력도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특급, 고급, 중급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급 산업기사는 7년, 과거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격증 취득 전. 그리고 기사 4년, 취득 후 4년 정도. 기능장은 4년. 그죠? 고급이 되려면 중급에 말씀드린 거고 똑같이 산업기사라고 할 때 10년 고급이 되는 거죠. 그 특급이 되면은 산업기사라고 할 때 13년 특급이 되잖아요. 근데 기능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줄어들죠. 10년. 고교에도 기사는 7년, 3년씩 줄어드네. 기능장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가 기술사다, 바로 특급이에요. 경력 필요 없어요. 그죠? 건축 기계 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정냉동기계, 산업 기계 설비, 용접. 공정냉동 기계를 기술사를 취득하는 게 조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을 설립할 수 있을 거예요. 공정냉동
기계도 기술사도 이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에너지 산업 기사가 쓰임새가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누누이 공정행동 기계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또는 기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기능장은 같기 때문에 연수가. 그래서 이걸 취득하신다면 어차피 경력이 되면은 기계유지관리자는 특급을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최종 목표가 기술사, 전기 쪽 기술사면 이거 하신 다음에 소장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임할 수 있는 뭐랄까 이제 기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중급이죠.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중급 말씀드렸어요. 산업기사 플러스 경력 7년. 15,000제곱, 연면적 15,000제곱에서 3만 미만.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이죠. 2000세대 미만입니다. 그죠? 이제 고급으로 가면은 보조관리자가, 유지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보조 유지관리자가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지. 이제 본인이 책임자시니까 후임자를 또 채용하려면 뭐 소장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동대표부님인데라든가 아니면 건물주하고 협의를 인원 채용할 때 필요하다고, 법적 선임할 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려면 본인이 먼저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면적 3만 이상에서 6만 미만 건축물, 2000세대 아파트나 또 3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거의 아파트죠. 그래서 고급 유지관리자가 돼요. 이제 산업기사 플러스 7년, 산업기사 플러스 10년, 기사 취득 후 7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급입니다. 특급 보조유지관리자도 필요하죠. 연면적 6만 제곱 이상, 뭐 10만 뭐 넘어가는 거 엄청난 범위예요. 한마디로 이 정도면은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지만 엄청난 파워 있는 사람이죠. 산 깎아 하면은 그냥 병사들이 막 달려가서 산 깎는다라는 거를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파워예요. 이런 정도 가려면 다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자격증 먼저 기술사, 그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플러스 취득 후 10년, 산업기사는 14년, 그죠?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000세대 이런 데 가면 연봉 최소 못해도 월 500 이상은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공조냉동이라든가 시스템 에어컨 아니면은 냉온수기로 냉각타보라는 그런 냉난방 시스템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겠죠. 집중식 냉난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식이라도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해당이 됩니다. 그때 용량이 크다 이럴수록 이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기계유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어도 기계유지관리자가 필요하다, 연면적이나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축소해서 옆에 보면 특급도 보조 1명, 고급도 보조 1명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거. 기능사겠죠, 보조면. 그리고 초급이 있네요. 그죠? 초급. 보조도 여기 밑에 있습니다. 보조를 한번 보면 초급은 그냥 단순하죠. 기능사로만 될 수도 있어요. 보조. 자세히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중이에요. 기술사 책, 전기 건축 설비 기술사 책이 있지만 자기가 이제 뭐랄까 당장 전기기사로서 급여가 적다, 200 중반이다,
뭐 세금 떼고 200 초반이다, 초중반이다, 아니면 뭐 200 일이 좀 많아서 300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좀 신경 쓰이는 데다 하면 300 조금 후반 받는다. 내가 뭐 전기요금 계산도 다 해야 되고 민원 관리도 해야 되고 기술도 부려야 되고 이러면 300을 중반 받더라도 짜증난다. 그럼 차라리 월급을 200 초중반으로 옮기고 나서 소장으로 다시 가는 것도 좋아요. 맨날 뭐 과장해서 좀 빡세게 해서 300 중반 후반 받는 것보다도 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기사를 다 취득하신 분이니까 가능하겠죠. 전기 산업기사보다도 보일러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공정냉도 산업기사는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취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민간 자격증도 있고 인정기능사도 있고, 그렇죠? 건설기술인 자격증도 있죠. 기계직무, 그죠? 엔지니어 기술 자격도 있고. 이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이 건설인 자격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고급 건설인, 특급 건설 기술인, 중급 건설인, 초급 건설인 이렇게 있죠. 그 현장에서 막그 30년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도 노후에는 이제 50세 넘어서는 이제 관리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현장에서 막 건물 막 시공하면서 그 분야에 예, 특급 건설인이시죠. 그런 분들이 소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유지관리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기계설비 협회를 검색하셔서 자기가 어느 직무에 해당하는지, 또 자기가 어느 조건에 유리한지 파악하셔서 일단은 소장을 만드시고 생활을, 왜냐면 그냥 그 과장으로 하면은 좀 힘들 거예요. 주택관리사 분들한테 시달려가지고 힘들 거예요. 다 미루니까. 일단은 그러면 취득하신 다음에 본인이 소장으로 가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 제 말씀 이해하셨죠? 소장으로 가셔서 또 이제 기술사를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